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개장부터 무려 2개의 호재, 1개의 악재를 안고 출발했는데요. 일단 결과는 또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우선 무난했던 FOMC, 그 다음 트럼프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 이게 이제 호재 2가지였다면 악재는 옵션 만기일 요거였는데, 앞에 말씀드린 트럼프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가 코스피를 견인했고, 그 다음에 대선 앞두고 정치 테마하고 정책 테마주들이 코스닥을 또 견인하면서 결국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오늘 성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이라는 거고, 다만 FOMC는 오늘 약간 후평가의 그런 도전이 남겨져 있는 게, 일단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 성명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누가 봐도 이제 매파적이었는데, 다행히도 뉴욕 증시는 여기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재무부 미국채 발행 물량을 연준이 30조씩이나 돈 때려부으면서 받아가는데, 그게 양적 완화의 또 다른 형태다 얘기했잖아. 이게 다 FOMC에서 서운한 결과 나와도 우리가 계속 니네한테 돈 냄새 풍겨줄 테니까 실망하지 마라, 이 소리였다고.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정치 테마 플러스 정책 테마는 도대체 뭐냐,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야당이 거의 이제 파죽지세로 완전히 굳히게 들어갔고, 뭐 대법원이고 뭐고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과속 방지 턱도 없어요, 이제는.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작 대선 본 레이스 들어가기도 전에 차가 퍼져버리면서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이제 이때를 틈타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하루 만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 그리고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먼저 기후위기대응위는 탄소 중립 테마주들, 그 다음에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이거는 원격 진료랑 보건복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정책 테마주로 급등한 거고, 여기다가 그 국힘의 헛발질에 고무된 이재명 대세론, 어대명, 이게 또 힘을 받으면서 그 이재명 후보 개인 그 정치 테마주들까지 이제 급등으로 장식을 했고요. 뭐 이제 지역화폐,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문신이야, 그냥.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신체에 이제 박혀버렸어, 지역화폐는.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 댓글로 꼭 좀 생색 정보통 좀 해줘, 이렇게 요청하셔서 전해드리는 건데, 그 우리 내일 뉴스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정확하게 2월 17일 날 전해드렸던 APR, 이게 이제 증거가 다 있어요, 영상까지. 구라를 칠 수가 없는데, 요즘은. 그때 당시 어쨌든 노무라 증권에서 이 APR의 미용기기 미국 현지 매출이 지금은 이제 아마존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 독립적인 채널, 그러니까 이제 앱이나 SNS 이런 마케팅의 덕을 보면서 매출이 급증할 걸로 기대한다고, 당시 이 APR 주가는 이제 5만 원 정도였는데 목표가를 9만 원에 투자이가 매수로 콜했는데요. 이거 전해드리고 지금 딱 2달 만에 진짜로 오늘 나온 APR 1분기 실적에서 해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덕분에 1분기 실적이 완전 서프라이즈 오브 더 서프라이즈 오브 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오늘 바로 이 APR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해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로, 실적 좋다고, 삼성전자 같은 데 보면은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오히려 빠지는데, 이렇게 실적 효과가 미국 증시도 아닌 한국 증시에서 상한가까지 밀어올리는 건 겨우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 이 APR 주가는 오늘 바로 노무라 증권의 목표가 한 방에 달성하면서 결국 종가가 99,000원. 이거와 동시에 오늘 뭐 K뷰티, 특히 이제 미용기기 섹터 전체를 APR이 혼자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호들갑이 아닌 게, 뷰티 부문, 그게 이제 메디큐브, 이게 이제 주력인데, 이 부문에서만 매출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하면서 전체 1분기 매출 2,660억을 찍었는데, 이 전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 그리고 예상치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엄청난 실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무된 다른 외국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종목들 있죠. K뷰티, 특히 코스맥스, 클래시스, 이런데 오늘 하여간 동반급등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제 생색정보통은 또 너무 길면은 또 후져 보이니까요, 이만 줄이고. 사실 오늘은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께서 그 FOMC 결과에 다들 이제 시간을 할애하셨을 텐데, 일단 뭐 이번에 금리 동결이 뭐 가능성 거의 99%라고 했으니까, 실제 결과에서 금리가 동결됐지만 놀랄 건 없었고, 그냥 예상이 부합했다는 정도. 그래서 불확실성 제거의 기능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FOMC 성명서 발표와 동시에 나스닥 지수가 그 불확실성 해소를 이제 호재로 일단 갭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연준 임원들이 최근에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둘 다 상승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한 게 나오면서 이거 당초 예상보다 약간 매파적인 금리 동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이제 상승분이 많이 축소됐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들어도 바로 다음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해줄 만한 실마리가 도무지 안 보여서, 이게 또 이제 실망 매물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달러도 강세로 이제 힘이 더 실렸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달러 인덱스가 사실 FOMC 날 제일 크게 반응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이제 판정을 내리는 그 바로미터가 달러 인덱스인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풀어줄 것 같으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하락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달러 인덱스가 오른 걸 보면 아무래도 달러 유동성이 증가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게 이제 매파적인 해석으로 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으면 이 정도 매파적 FOMC면은 분명히 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대실망이다, 유동성의 향기가 사라졌다, 제롬 파월 안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거 이 새끼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삐져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면서 매물을 쏟아냈어야 맞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미국 증시 오늘 새벽 마감까지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왜?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해주면 트럼프가 또 기고만장해서 나댈까봐, 그래서 일단 자제는 하지만 그 전날 재무부의 미국채 3년물 입찰에 연준이 참여해서 30조를 갖다가 떡하니 그냥 돈답을 안겨줬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태인 큰손들이 연준하고 트럼프 사이에서 어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것 같다. 이게 바로 이제 이번 FOMC의 약간 좀 매파적인 차가운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전혀 실망하지 않은 그런 이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FOMC에 대해서는 뭐 하루 종일 마바라들이 또 이제 나름대로 뭐 의미 부여를 하면서 유튜브고 메신저고 해간 약을 팔려고 그 난리 쳤던 거 보셨을 테니까 저는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어쨌든 분명한 거는 지금 제롬 파월의 입에서 그동안 시장이 기대했던 6월 금리 인하의 금자도 기억자도 안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지랄해도 그게 연준 통화 정책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기자회견 이후 페드와치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기존에 이제 6대4로 금리 인하 대 금리 동결해서 금리 인하가 우세하던 게 완전히 하룻밤새 뒤집어져서 이제는 2대8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2, 금리 동결 가능성이 8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다 이제 제롬 파월의 어떤 작심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이제 실망 매물 잘 소화하면서 결국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누가 봐도 유태인들의 영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게 결국 오늘 우리한테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는 점점 더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이제 관세 협상은 적어도 그 미중 양자 간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트럼프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게, 간밤에 중국이 다시 또 이제 역공으로 치고 나오면서 인도산 농약의 반덤핑 관세를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과일, 채소, 뭐 담배, 옥수수 거의 이제 모든 작물 재배에 쓰이는 농약이 바로 사이퍼메트린인데, 앞으로 5년 동안 인도산 사이퍼메트린에 대해서 48.4%에서 최대 166.2%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쇼킹한 게, 이제 인도가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짬짬이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은 이미 이제 중국을 지금 관세로 조지고 있으니까 그 미국하고 동조하고 있는 인도를 우리가 이번에 보복 관세 대상으로 때린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세컨더리 보이콧도 아니고, 그러니까 쟤랑 친하게 지내는 애들까지 다 조져버리겠다. 이거 좀 치사한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잘못하면 이제 무승부가 아니라 중국하고 만약에 관세 협상을 대등하게 타결한다고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 무조건 지는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라는 게 일단 세게 질른 다음에 상대편에서 이제 곡소리 나면 결국 이제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조금 봐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 50을 원하면 일단 100을 부른 다음에 봐주는 척 나중에 50으로 결국 타협한다, 이런 식의 이제 트럼프 협상 전략을 지금 적어도 왕서방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미국은 내년에 중간선거인데 트럼프가 만약에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패배로 결론 나면 이제 트럼프 이번이 두 번째 임기라서 다음 대선은 이제 못 나오니까, 그럼 두 번째 임기 2년 차에 바로 레임덕으로 직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중간선거 무조건 공화당 승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또 트럼프 나름의 이제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그 1기 정권 당시에 역시 이제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자기 나름대로는 모든 걸 걸고 베팅한답시고 이번 중간선거는 나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연임하는 거 보고 싶으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이제 대통령이 여당 선거운동에 나섰는데 결과는 공화당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이제 그 바이든한테 또 진 게 역시 이때 중간선거에서 약간 미리 조짐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내년 중간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 일단 트라우마를 벗어나면서 현실적으로도 남은 임기를 잘 마칠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레임덕을 막으려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재료가 바로 내년 중간선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은 임기고 뭐 재임이고 3년임이고 뭐 아예 없고 그냥 무한 임기인데다가 또 거기는 중간선거고 뭐가 아예 그냥
선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전혀 시진핑은 지금 깝깝할 게 없어요. 쫓길 것도 없고. 거기다 이 와중에 지금 연준도 트럼프의 뜻보다는 유태인들한테 협조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출입 기자, 그래서 이제 별명이 연준 민간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연자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제 본인 트위터에다가 폭로를 한 게, 현재 연준 내부에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몇 명의 임원들은 트럼프한테 줄 서보려고 지금 금리 인하 해도 괜찮다. 금리 인하 오히려 지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우두머리 내지는 앞잡이, 아니 행동대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선 게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인데, 그 트럼프발 관세가 당장은 몰라도 올해 이제 지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전에 미국 정제는 누구죠? 오징어 게임 이정재인가? 그 전에 미국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연준이 다시 통화 완화 기조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크리스토퍼 월러고,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제롬 파월이 만약에 연준의장 자리에서 쫓겨나면, 잘리면 바로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크리스토퍼 월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드라이브 걸면서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한테 짜웅 좀 하고, 그래서 연준의장 차기로 한번 차지해 볼까, 지금 이런 의도로 의심받기 충분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크리스토퍼 월러가 4년 전에 제롬 파월이 당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욕했던 그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그 희대의 헛발질 이후 너무 보신주의로다가 지금 이렇게 금리 동결로 버틸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금리를 늦게 내렸다가 성장 좀 손해보는 게 낫지, 너무 일찍 금리 내렸다가 또 인플레이션 급등 나오면 그때는 진짜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은 병신이다, 이런 취급받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제롬 파월이 저러는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 최대한 안 하고 버티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상처를 후벼 파는 발언도 막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발언인 게, 지난주에 미국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근데도 이번 FMC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이, 그런 성장률이야, 뭐 1분기에 마이너스면 2분기에 기저효과로 더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연준에서도 타이밍 한번 놓치면 도저히 이제 통제가 불가능하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요소다. 거기다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까지 지난 3월 FMC 때보다 더 커졌는데 어떻게 이번에 금리 내리냐, 이렇게 이제 FMC가 결론 내린 거고,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여기 이제 총대 메고 앞에서 이제 나선 건데, 근데 지금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치스럽게 나왔잖아. 미국 GDP가 마이너스 나왔어. 거기다 유가는 지금 3년 만에 최저치 그 $60도 밑에 있는데, 아니 GDP 마이너스, 유가 $50대, 이 두 조합은 연준이 금리를 당장 내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조건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걸 그 트럼프 라인에 줄 서려는 연준 임원들은 이게 다 제롬 파월의 지난 실수 때문에 보신주의를 저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죠. 뭐 사실 그 제롬 파월도 이제 연준의장에서 퇴임하면 뭐 그 전 연준의장 제니 옐런처럼 재무장관으로 떡하니 영전까지는 뭐 불가능하겠죠, 지금 트럼프 정권이니까. 근데 어디 이제 로펌이라도 가려면,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월가의 인하우스 로이어, 그 사내 변호사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 뭐 대형사 고문이라도 뭐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연준의장 본인 커리어에서 인플레이션 2번이나 헛발질했다고 명성 망가지면은 당장 갈 곳이 줄든가 아니면 연봉이 깎이든가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 내에 암투가 있다라고 폭로한 거죠.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겠죠?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요즘은 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까지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카드 쓰는데 이왕이면 현금 받으면서 쓰는 게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편해요. 역시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로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정당. 런하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원 덕분에 아정당 광고가 또 재계약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FMC를 보면서 저는 좀 부러웠던 게, 사실 이거는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FMC를 보면 부러운 게 뭐냐면은, 연준도 우리 한국은행도 어차피 둘 다 중앙은행인데, 그 어떤 위상을 보면 매번 우리 한국은행은 어떤 실물 경제에 쫓겨서 이제 마지못해 통화 정책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라면, 연준은 뭔가 좀 주도적으로 본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뭐 실물 경제 지표가 어떻든지 간에 뭐 심지어 안 좋은 것도 야 우리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번의 경우도 다음 6월 FMC에서 금리 인하
뭐 다들 바라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힌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걸 싹 무시하면서 불확실성이야 이렇게 이제 진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그 금리 결정 후에 기자회견도 보면 항상 뭔가 좀 약간 변명 내지는 약간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제 이 대선이라는 A급 태풍이 싹 지나가고 나면 결국 이제 또 하반기가 우리 한국 경제의 도전으로 다가오는데 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로 나오고 그리고 뭐 특별히 실수만 안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에 지금 저 좀 개진상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뭐 대통령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증시에선 지역화폐가 막 이제 뭐 대세가 되고 뭐 그거 고점 부담이 있을 만도 한데 계속 올라가. 그래서 이 지역화폐 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도 벌써부터 준비하고 막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된 것처럼 막 난리인데 그 여기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저는 분명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2차 추경을 때릴 것으로 봐요. 그것도 규모가 지난번 추경 12조 그거에 최소 2배 이상 한 3배까지. 그래서 이렇게 3, 40조 정도를 정부가 나서서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대해서는 뭐 우리 원달러 환율부터 일단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따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는데 근데 이제 또 어제 보니까 우리 환율이 이제 연휴 기간 갑자기 1,300원대 진입한 거 이걸 보고서 또 그놈의 전문가들이 다 튀어나와서 뒤늦게 또 후행적으로 연말에는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면서 입을 털고 앉아있던데 아니 그 인간들이요 작년 연말에만 해도 내년에 환율 1,500원까지 간다고 했던 그런 인간들인데 아니 문제는 왜 그런 것들을 자꾸 제도권 언론사에서 불러다가 인터뷰를 시켜주고 마이크를 채워주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개인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데 특히 나는 그 이베스트 지금 LS증권인데 그 전현직 걔네들이 제일 악질이라고 봐요. 진짜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전부 그냥 거의 오폐수급이야. 아니 지난 코로나 때 그렇게 그 인간들한테 당하고도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뭐 코스피가 4,300 간다, 하이브 50만 원 간다, 그딴 소리가 다 거기 애들한테 나온 얘기고 또 추천 종목도 참 진짜 족 같은데 주옥 같다고요. 뭐 KMW, 이노와이어리스, 세코닉스, KH바텍, 뭐 JW 생명과학, 위메이다 하여간 일일이 다 언급할 수도 없는데 전부 다 날아가 버렸잖아. 고라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환율로 돌아와서 저는 그 환율이라는 게 아무리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정성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이 원달러 환율은 적어도 트럼프 이재명의 조합에서는 아무래도 원화 약세, 달러 강세에 상방이 맞지 않냐. 환율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적어도 상승 쪽이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역화폐라는 게 결국은 한국은행, 조폐공사 이런 기능을 민간에서 권한을 분산해서 나눠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런 와중에 원화 가치가 과연 올라갈까요? 근데 또 이 원화는 이제 프록시 통화라고 해서 뭐 어떤 때는 위안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이번에는 특히 이제 대만 달러랑 똑같이 이제 바스켓으로 가치가 움직였는데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 제2의 플라자 합의로다가 말할라고 합의를 밀어붙여서 그 85년 당시 일본처럼 달러 대비 환율을 반토막으로 후려쳐가지고 원화 가치를 절상시켜 버린다? 그럼 뭐 지금 환율 여기서 환율이 만약에 뭐 700원이 된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그때는 원달러 환율은 솔직히 기능을 아예 상실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지역화폐를 무슨 구황작물처럼 정부가 또 푼다? 이거는 진짜로 위험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원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이제 일본이 한번 왕창 당하고 나서 그 이를 갈면서 그 정말 일본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현재 미국채 보유량 1위 국가가 됐고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은 아니고 그냥 일본에서 가장 성행하는 그 사채 정신으로 하여튼 미국 최대 채권자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요걸 또 케이스 스터디 삼은 중국이 미국채 보유량 2위 국가가 지금 돼서 떡 버티고 있죠. 그럼 결국 트럼프가 관세 저렇게 잡아 돌리는 것도 이제 미국 재정 적자를 축소한다는 그게 명분인데 그러다가 만약에 세계 1위, 2위 채권 국가에서 미국채 던졌다 주웠다 던졌다 주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거래량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그러면 미국채가 똥유지격으로 가격 떨어져서 금리 급등하면 재정 적자가 어떻게 줄어들어. 당장 미국채 만기되면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만 해도 막 급증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그 말하려고 합의 때 이제 그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 발행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태인들이 허락 안 하면 절대로 못 해요. 아무리 그걸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한테 강매를 시킨다고 해도 결국은 또 유태인들이 그 100년물 미국채 그 더구나 무이자야.
그 가치를 유태인들이 결정을 할 건데, 그럼 당장 자지 소로스 형님이 그거 쓰레기다 한마디 하든가, 아니면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백년물 미국채는 우리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거래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팝업 하나 그냥 띄우면 끝나는 거야. 그거 이자도 없는 채권을 거래시장도 조성 안 되면 갖다 뭐해. 아니 100년물인데 이자가 없으면 당장 표면 이자율에서 그냥 한 1년만 지나면 몇 프로가 까질까? 나는 한 10% 그냥 기본 까질 것 같은데, 아무리 기축통화국 미국채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우리한테 그 말하려고 합의를 밀어붙이든 아니면 100년물 무이자 국채를 강매시키든 하여간 그런 와중에도 만약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한미 통화 스와프 무제한, 이걸 조건부로 이제 달성할 수 있으면 환율은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내줘서는 또 그것도 안 되겠지만 약간의 원화절상은 뭐 감수해야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런 협상에 있어서 과연 트럼프와 이재명의 케미가 과연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할 건가, 이거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위고비, 이게 참 그 식욕, 그 음주 욕구, 각종 갈망, 거기다가 최근에 도박 중독 치료에도 임상에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정도로 진짜 모든 욕구를 다 감소시켜주는 이런 획기적인 약이 위고비인데, 그 제조사 노보노디스크 실적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사실상 일라이릴리와 함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쌍도마차인데, 여기 1분기 실적에 제 피 같은 돈도 한 5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 이번 매출은 예상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787억 덴마크 크로네, 여기 못 미친 781억이 나왔고, 대신에 순이익은 예상치 279억 크로네보다 높은 290억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보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위고비 매출은 예상에 미달했고요. 대신에 순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이거 매출은 예상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노보노디스크 이제 사측의 코멘트는 뭐냐면은,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 3분의 1이 그 위고비랑 같은 성분인 GLP-1 복합제에 점유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렸는데, 이 비만 치료제가 이제 약간 연초되면은 금연이나 이제 헬스장 막 사람들 붐비는 것처럼 연초에 반짝하는 그런 계절성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고비 측에서, 아니지, 노브노디스크 측에서 그건 아니다. 하반기에 위고비 사용량 증가 예상에다가 3분기 라벨 확장 가능성까지 있다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위고비가 이제 4주치가 한 5, 6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또 이제 거의 비급여가 대부분이라서 사실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기존 당뇨병 치료제를 가지고 뭐 GLP-1 성분은 이제 비슷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요 위고비를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조제 관행이 포착이 됐다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측이 여기 강경 대응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쎄한 게, 예전에 그 우리 어릴 때 염색약 대신 과산화수소수 쓰듯이 이게 또 짝퉁이 여기 위고비도 현재 미국하고 유럽에서 도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마이너스로 이제 나왔는데, 근데 또 드는 생각이, 이렇게 벌써 유사 약물 짝퉁까지 등장했는데 이걸 뭐 삼천당인지 삼천포인지, 그래서 그런 데서 뭐 복제약까지 만든다고? 그럼 거기까지 과연 차례가 올까요 지금? 나 진짜 미치겠네. 자, 보세요. 제가 그 삼천당에 대해서 최초로 경고 영상을 올린 게 바로 2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댓글에 온갖 욕설에, 조롱에, 협박에, 또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보면은 약간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막 대결이 벌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저 런던 고라니에 대해서, 런던 고라니의 지금까지 전적을 보면은 완전 마바라 저격수다, 또 배터리 광풍을 예언한 진정한 예언자다, 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삼천당 신도들은 이번에는 그 런던 고라니가 개망신 당할 준비해라, 그놈이 이번엔 무조건 틀릴 거다, 그리고 또 그놈이 공부 좀 해라, 뭘 모르면 닥쳐라, 약간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린 그 2월 6일날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21만 1,000원이었고, 오늘 이제 조금 반등했다고 해서 14만 원입니다. 결국 이제 그때가 바로 산다르박 머리 끝에 그 트리트먼트도 잘 안 먹는 그 갈라진 부분, 거기였어. 이게 앞에 말씀드린 APR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제가 언급했던 시점은 거의 APR하고 비슷한데, 지금 결과는 이제 APR은 제가 그때 방송했던 2월 17일 외국계 리포트 나갔던 그날 55,300원이었고, 오늘 종가 99,000원으로 거의 더블이 됐어.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앞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FMC 끝나고 현재 외국인들은 차기 정부와 한국은행의 어떤 케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먼저 저의 친정 시티그룹 리서치는 트럼프발 관세가 결국 우리 한국의 성장과 물가 둘 다 하방으로 내몰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당장 그 5월 29일, 그러니까 대선 직전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내년 2분기까지 금리를 총 125bp 깎아서 1.5%로 만들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차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 3분기에 바로 2차 추경으로 20에서 35조 원까지, 그러니까 최소 20조에서 최대 35조 원까지 돈을 풀 것이다. 이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CT는 이런 2차 추경의 GDP 효과는 0.38에서 0.77% 상승으로 보고, 그래서 3분기에 이제 국채 발행까지 예상을 또 한대요. 그래서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350원에서 1,460원대로 비교적 이제 이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결국 지금 환율은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업사이드가 큰 거죠. 하방은 1,350원이고 상방은 1,460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 증권은 역시 일본계답게 그런 시어머니급의 잔소리 시전하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자본 유출 가능성은 축소되겠지만 그 대신 GDP 성장의 하방 위험은 커질 것으로. 그래서 한국은행은 뭐 이제 이 CT처럼 대선 직전인지 이후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노무라에서는 하여튼 결국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2.75%인데 이게 한 2%까지 점차 하락을 할 것으로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첫 금리 인하 시점은 이제 대선 전후 정도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CT는 바로 대선 전에 이렇게 한국은행이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있나? 쉽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바클레이즈는 한국은행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좀 힘든 게 한국의 물가가 완만한 속도로 이제 상승세를 지속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뭐 아시다시피 지역 화폐든 뭐든 하여간 코로나 때도 우리가 그 지원금 받아봤지만 그렇게 시중의 유동성 풀리면 인플레이션한테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기는 뭐 짜장면 값에서부터 부동산, 아파트든 무조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바클레이즈는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 부양의 의지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 인하를 딱 2번만. 이제 바클레이즈도 대선 전 5월에 한 번 금리 인하, 그 다음 이제 10월 추석쯤에 한 번 또 금리 인하 할 걸로 보네요. 거기다가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것도 역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최근 그 트럼프의 관세 갑질이 조금 독성은 비록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지난 연휴 때 보셨다시피 이제는 영화부터 뭐 바이오까지 뭐 별 상상도 못한 데까지 막 빈틈없이 관세 치료가 막 들어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게 바로 이제 보험 업종이죠. 이거는 수출을 안 하니까 100% 내수야 보험은. 그러니까 관세를 맞을 일도 없어. 근데 이제 이 보험사들이 주로 이제 운용 수익을 이제 채권에서 마련하기 때문에 뭐 채권 시장이 민감하긴 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관세 때려 맞는 거에 비하면 그나마 트럼프 관세 갑질로 뭐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채 금리를 좀 변동시키는 거는 그래도 양반일 수 있다. 관세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10%, 25%막 때려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JP모간이 K보험업종 분석을 하는데, 우선 최근에 금융위가 보험사 지급 여력 관련 규제 완화 입법을 예고한 데 대해서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섣부르지만, 대신에 후순위채 조기 상환 시에 지급 여력 비율 요건을 기존 150%에서 향후 130%로 낮춰준다는 이거랑 해약 환급금 적립 요건을 낮춰주는 거, 이것도 확실히 K보험업종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선호도 순으로 K보험사들 JP모간이 쭉 리스트업 했는데, 삼성생명 투자의견 비중 확대 목표가 15만 원. 삼성화재 역시 투자의견 비중 확대 목표가 50만 원. 현대해상까지 투자의견 비중 확대 목표가 33,000 원. 그리고 DB손보도 투자의견 비중 확대고 목표가 17만 원. 코리안리 역시 투자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여기 10,000원. 그다음에 한화생명은 투자의견 비중 축소네요. 목표가는 1,900원. 자, 그다음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좀 시끄러웠다가 이제 간밤에 트럼프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해제, 이 덕분에 오늘 다시 20만 닉스에 바짝 다가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UBS가 2분기 실적에서 D램은 전분기 대비 10% 초반대 증가, 그리고 낸드는 20% 이상 증가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미리 제시했고, 이제 2분기 실적이요. 그다음 이제 하반기에는 수요 둔화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 대신에 AI랑 HBM 수요가 뭐 일부 단기 변동성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견조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전통 메모리 수요 리스크를 완충할 전망이다. 그래서 나온 2분기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7조 4천억에서 이번에 8조 5천억으로 상향했네요. 그럼 향후 12개월 이 SK 하이닉스 주가는 상승 대 하락의 비율이 3대 1 정도로, 그래서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3배 더 크다고 UBS가 봤어요. 근데 이제 올해 2025년 영업이익 전망은 5% 정도를 좀 내려서, 그렇게 나온 목표가가 기존 26만 7천 원에서 소폭 하향한 26만 2천 원에다가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로 콜했습니다. 26만 2천 원이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아식적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요.
우선 이제 트럼프가 본인 SNS에서 밝힌 게 5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숨죽이고 있는데 뭐 저는 별거 아닐 걸로 보고요. 5월 8일 이제 미국은 오늘 밤이 5월 8일에서 내일이 5월 9일이니까 뭐 미국도 어버이날을 도입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아니 지금 영화까지 관세 100% 때린다는데 여기서 더 이상 서프라이즈가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뭐 말하려고 합의 이게 나온다? 근데 지금 이제 타이밍은 별로 안 좋죠.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미중 정상회담 그 일정하고 논지에 대해서 아직도 조율 중인데 미리 패를 까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정부 일정 가운데서는 요거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의 K조선 드림팀 결성. 이거는 제목이고 증시 테마고, 또 하나 이제 중동 지역 최대 경제대국 사우디와 첨단 신산업 비즈니스 협력 확대. 요거는 그 네옴시티 테마주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죠.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참 이런 와중에도 신규 상장이 내일 2개나 있는데 바로 원일 TNI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 다음에 또 내일 달바 글로벌은 내일부터 이제 공모 청약에 돌입하고, 그 다음에 아우토 크립트는 수요 예측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CJ ENM이 일본에서 올해 첫 K콘을 개최하는데 이제 최근 K팝에서 다시 일본 시장 공략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 내일 실적 발표는 DL, 네이버, GS, GS 리테일, GS P&L, 고려아연, 롯데쇼핑,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금호석유화학, 콜마홀딩스, 코웨이, 한국타이어, 현대 GF홀딩스, 현대백화점, 한국콜마, SK바이오팜, 시젠, 메세이상, 이렇게 참 개인들의 어떤 주로 슬픔이 많이 묻어있는 종목들이 또 내일도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참 내일 대만 TSMC 4월 실적도 공개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금요일 오전에 중국에서는 4월 차량 판매 데이터, 여기 뭐 테슬라까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반면에 K2차전지는 뭐 중국 전기차에 전혀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해당 없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금요일 밤 미국에서 그 앞에 말씀드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을 노리고, 그래서 트럼프의 줄 서서 지금 금리 인하를 자꾸 열심히 주장하고 다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이 내일 잡혀 있고, 다음날 이제 미국 실적은 이제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 이제 금요일 새벽에 코인베이스, 마라톤 오일, 드래프트킹, 그리고 이제 울프스피드,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금요일 밤에는 그 과상화폐 채굴 회사 테라우프, 여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참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해 주고 계셔서 진짜 감사하기 그지없는데, 절대 어려운 부탁 아니고요. 밤에 주무실 때 그냥 핸드폰에 충전기 꽂아 놓으시고 런던 고라니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재생 목록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쭉 이제 나오는데, 그럼 모두 재생 눌러가지고 그냥 주무시는 동안 쭉 틀어놔 주시면 됩니다. 뭐 볼륨은 그냥 무음으로 해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수시로 수익 창출 정지 쳐맞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개가 이렇게 밖에서 짖냐 지금.